보홀에는 귀여운 물고기와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 이상의 맛있는 음식과 보홀 현지인들이 더 많았던 노을 명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팁시입니다. 저와 남편, 여동생 이렇게 3명이서 떠난 가족여행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세부항구에서 출발해 오션젯을 타고 보홀로 이동합니다. 오션젯의 악명 높은 지연은 사실인 것 같네요. 세부 보홀, 보홀 세부 모두 30분 정도 지연 출발했습니다. 늘 감사한 네이버 블로거들께서 하나같이 비즈니스 좌석을 추천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너는 간첩죄로 지금 보홀로 압송당한 중이다. 해질녘에 배에 있었는데 창밖이 정말 예뻐서 잠이 깼습니다. 제 다이빙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홀섬 노을 스팟이 있는데요. 알로나 비치와 떨어진 곳이라 그런지 아직 한국인들에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영상에서 곧 소개할게요. 오션젯을 타실 땐 선내에 캐리어를 들고 타시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항구마다 짐 운반 비용도 다르고 도착 후 수화물을 기다리는 게 더 번거롭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미리 툭툭 픽업을 예약했고 타그빌라라는 항구에서 모달라 리조트까지 500페소를 지불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의 동력으로 사람 4명에 캐리어 2개를 싣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신기했어요. 저는 보홀에서 4박을 하며 2박씩 쪼개서 숙소 2곳을 예약했는데요. 첫 번째는 돌조비치에 있는 모달라 리조트입니다.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돌조비치는 알로나 비치보다 나중에 개발돼서 유명한 맛집이 별로 없는데요. 라바라 레스토랑은 모달라 리조트에서 도보 2분 거리라서 방문했습니다. 몇 달 전 구글맵 후기에 임신한 고양이가 있다는 글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출산한 것 같더라고요. 어미와 새끼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한국인들의 구글맵 리뷰가 극과 극인데요. 우선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음식이 늦게 나왔지만 아기 고양이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에 비해 음식량이 적다는 건데요. 이 깔라마리 튀김도 405페소인데 확실히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 메뉴인 고추장 파스타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요. 살짝 짜긴 하지만 맥주와는 더 잘 어울렸습니다. 페사디아도 전통 멕시칸보다는 시판 중인 레토르트 버전에 가까워 향신료에 예민하신 분들께서도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성인 3명이서 메뉴 3개를 시켰는데 양이 부족해서 버터가 가미된 새우 계란 볶음밥을 추가 주문했어요. 조금 덜 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직 침대에 있을 아침 7시 30분에 리조트 조식을 먹었습니다. 여행에서 늦잠을 못 잔 이유는 9시경에 리조트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에 가야 물이 맑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 진짜 오랜만이다. There are large jellyfish? Sometimes. Sometimes. Ready, Pongpong? Dạ, dạ. Pongpong, tay phone. Anh thay phone hết nhau không? Yes, yes. You ring of mass. 이날은 파도가 엄청 잔잔했는데요. 보홀 4박 5일 여행 통틀어서 헤엄치기에 가장 편안한 바다였습니다. 게다가 산호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가이드님께서 내려가시다가 엄청 큰 해삼을 가져와서 만져보게 하시더라고요. 쪽밥놀이 하는 기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거북이도 봤는데 중간에 액션캠 방수팩에 문제가 생겨서 찍지 못해 아쉬웠어요. 촬영을 멈춘 뒤에는 바닷속 천북을 맨눈으로 담는 데 집중했더니 이국적인 열대어들과 오붓했던 잔상이 오래 남네요. 모달라 리조트 앞 돌조비치 스노클링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방금 다이빙의 잘못된 예를 보셨습니다. 셀프 싸대기 수준의 다이빙이었어요. 진심 수영하는 사람. 구글맵 평점 4.9, 한국인들에게 칭찬 일색인 수안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보홀에서 인스타 감성의 레스토랑을 찾는다면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퓨전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실외 좌석이 정말 예쁜데 대낮에는 도저히 에어컨 없는 밖에서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 실내에 앉았습니다. 근데 보홀은 포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는 데가 제일 괜찮아. 보홀은. 콜라와 산미구의 래플, 산미구의 필센을 주문했어요. 귀여워. 후기에서 가장 칭찬이 자자했던 짬뽕 파스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파스타 비주얼은 아니고 묵직하고 칼칼한 짬뽕 국물에 파스타면이 들어갔습니다. 물놀이 이후에 라면 대신 먹어서 그런지 맛있었어요.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현지식 나시고랭보다는 한국화 버전의 나시고랭입니다. 수안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건 이 버터 갈릭 새우입니다. 싱싱한 새우에 버터, 마늘 향을 덮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수안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꼭 사진을 찍고 가세요. 자리 자체가 예쁘다. 그린은 화이트 컨셉의 외관 덕분에 사진이 꽤 잘 나옵니다. 배임조박. 배임조박. 보홀 음식이 맛없다는 후기도 많이 봐서 단단히 각오하고 왔는데 어제부터 꽤 맛있어요. 돌조비치는 알로나비치만큼 맛집이나 디저트 가게가 많지 않아 투숙 중인 모달라 리조트 근처에 있는 벨뷰 리조트에 왔어요. 저는 음료를 마시러 왔지만 벨뷰 리조트 식당도 꽤나 후기가 좋더라고요. 모달라 리조트에서 보는 돌조비치 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망고 주스와 수박 주스를 주문했어요. 제 인생 수박 주스가 승무원 시절 필리핀 세부 아얄라물 샤브샤브 식당에서 먹었던 수박 주스인데요. 그래서 보홀에서도 수박 주스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그냥 망고 쉐이크 드세요. 모달라 리조트보다 조금 더 시끌벅적한 분위기이고 푸릇푸릇한 정원도 눈에 띄더라고요. 어린이 동반 가족에게는 모달라 리조트보다 벨뷰 리조트가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안 들어. 벨뷰 리조트에서 모달라 리조트까지 걸어서 10분이길래 고민도 안 하고 걸어서 가는 중인데요. 저희는 이날부로 낮에 도보 5분 이상 거리는 툭툭을 타는 것으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내 병아리 봤어? 아니야? 더위에 지쳐 일몰 시각까지 쉬다가 보홀의 노을 명소로 갑니다. 잘 모르겠다는데. 프리다이빙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곳인데 제가 보홀에서 간 곳 중에 한국인 비율이 가장 낮고 서양인과 필리핀인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입니다. 일부러 후기 안 찾아보고 왔어. 근데 많이. 뭐 없긴 하다. 뭐 없는데 뭐가 없어서 이쁘다. 미쳤다 이거. 이때 수영복을 갖고 올 걸 그랬나? 아니? 아니야? 수영하는 사람들은 다 필리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기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시는 줄 알았어. 그냥 그거 뮤지컬 하시는데 거의? 노을 명소인 것에 비해 사람이 적당히 없어서 여유로운 분위기라 더더욱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낳아준 합법적인 노예가 열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틱톡커세요? 틱톡커세요? 아 이제 좀 찾으려고 어디서 찍어야 할지. 저는 해외여행에서 노을 일정이 있을 때마다 미리 다이소에서 돗자리 대용으로 식탁보를 준비하는데요. 매우 얇아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대신 여긴 자갈이 있기 때문에 리조트 수영장 타워를 식탁보 위에 깔았습니다. 이번에도 식탁보 덕분에 편하게 노을을 봤어요. 저는 리조트 바로 옆 세븐일레븐에서 관광 음료도 미리 사왔습니다. 하트의 언니. 다음. 나는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스노클링 한 게 전생 같아. 거북이 보고 했던 게?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 광경이. 해가 떨어지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늘은 그저 어두워지기만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과는 달리 더 짙은 붉은빛을 띄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가 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길래 저희도 일단 계속 앉아 있어 본 건데 현지인들이 안 가는 건 이유가 있네요. 어제 세부에서 봤던 고래상어, 정어리떼, 오늘 아침에 봤던 돌조비치 열대어들과의 환상적인 조우, 다음엔 어디를 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일몰 시각이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도 하늘은 더 강력한 그라데이션을 보여줘서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시 툭툭을 타고 이번 보홀 여행에서 유일하게 미리 예약했던 식당 우베코에 왔습니다. 한식부터 서양식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식을 호불호 없이 맛있게 퓨전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약한 시간보다 너무 일찍 와버려서 잠시 대기했는데요. 보홀뿐만 아니라 어느 동남아 휴양지에서도 보기 힘든 예쁘고 안락한 대기 장소입니다. (15분) 정도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식당이 만석이었고 대부분 한국인 손님이었습니다. 보홀에서는 1일 1망고 쉐이크를 해야 합니다. 어우 뻑뻑해. 야 진짜 들었어. 라구 볼로네제, 코코넛 시림프, 투나 마요 라이스볼을 주문했는데 3개 다 맛있어요.
바삭한 라이스볼 안에 참치가 들어있어서 감칠맛이 있고 새우튀김도 유명 일식집 수준으로 바삭하게 잘 튀겨졌습니다. 이틀 연속 아침 수영하느라 저희 모두 힘들어서 입맛을 잃었었는데 우베코에서 집 나간 입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베코 옆에 식당에서 만든 기념품 샵이 있는데요. 우베코 식사 후 구글 후기를 쓰면 엽서를 준다고 해서 냉큼 썼습니다. 엽서 일러스트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거북이 귀엽다. 근데 저건 이게 낭만이 된다. 그건 너무 실사야. 바로 조용히 내려. 동생은 이제 서핑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패들보드 그림을 선택하고 저희 부부는 항상 다이빙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마그넷 팔아. 꽤 귀여울지도. 기념품샵 매장 안팎에 셀카용 거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앞에서 보홀에서의 특별한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스탬프도 엽서 위에 찍을 수 있어요. 예쁘다. 아주 선명.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될수록 파도가 높아지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도 보홀에서 알았답니다. 모달라 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하고 발리카사 호핑 투어를 위한 픽업 서비스 차량에 탑승했어요. 참고로 저는 로컬 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로컬 페이지 보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로컬 페이지 세부 베이스 캠프는 마당이 예뻤다면 여긴 부지는 좁지만 2층 식당이 예쁜 공간입니다. 입장하면 담당 가이드와 인사를 나눕니다. 보홀섬 호핑 장소도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어 발리카삭이 대충 보홀 남서쪽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nd I think other team have Napaling. Okay, from base camp going to Napaling, ride a car 10 to 15 minutes and Soyoung. 저희 3명의 담당 가이드 알버트는 베이스 캠프 앞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본격적인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와, 야,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잔잔한 거. 여긴 잔잔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호핑 투어를 갈 때 구명조끼 없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처럼 비키니에 바지를 입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사진 찍는 시간도 있고 물속에서 어두운 래시가드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면 좀 아쉬울 거예요. 해파리 물벼룩이 있긴 한데 물벼룩은 어차피 래시가드에도 낄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에 보이는 해파리를 피해서 수영하면 됩니다. 호핑 투어 보트는 얕은 물에 있어서 바닷물에 첨벙 들어가야 해서 잠시 바지를 접었습니다. 보트 엔진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다색이 금방 짙어집니다. 제가 선택한 로컬 페이지에 발리카삭 나팔링 투어 일정입니다. 순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순서는 돌고래 왓칭이었는데 버진 아일랜드에 관광객들이 몰리기 전에 첫 타임에 사진을 찍는 게 낫다고 하셔서 로컬 페이지 보트들은 다 버진 아일랜드부터 가는 중입니다. 버진 아일랜드 하면 영화 속에서 돈 세탁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보홀에도 버진 아일랜드라고 하는 초미니 섬이 있더라고요. 버진 아일랜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따라온 투어이지만 딱 봐도 특이한 지형이라 저걸 보기 위해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희 얇은 백사장은 썰물 때 잠깐 몇 시간만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투어 안내문에는 버진 아일랜드 샌드바라고 되어 있길래 바에서 주스라도 한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나무 표지판만 있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로컬 페이지를 비롯해 여러 투어 업체 보트들이 연이어 도착하는데요. 저 시그니처 표지판에서의 인증샷은 빨리 찍고 빠지는 게 매너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솔로 사진은 패스했어요.
이후에는 담당 가이드가 버진 아일랜드 백사장에서 적당히 사람이 없는 포토스팟을 찾아 사진을 찍어줬어요. 저처럼 비키니에 바지나 치마를 매칭하는 코디를 추천하는 이유는 물 밖에서 적당히 뱃살을 가려주면서 사진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 둘, 셋. 동영상. 맹그로브 맑은 물 시원한 바람 튀겨줘요. 물. 아 물 됐어. 투명한 바닷물이 정말 예뻐서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진 백사장을 따라서 영상을 남기면 버진 아일랜드 백사장 투어는 완성입니다. 새벽에 새가 걸어 다녔던 흔적이 귀엽네요. 저는 이제 사진은 질렸고 빨리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버진 아일랜드 투어 이후 돌고래 와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돌고래는 결국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는 돌고래를 물 밖에서 애매하게 보는 건 감흥이 크지 않아 안 봐도 괜찮았습니다. 버진 아일랜드보다 조금 더 큰 저 멀리 보이는 섬이 발리카삭입니다. 청록색 물감을 바다에 그대로 쏟아부은 것 같은 물 색깔을 보니 바닷속이 심상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보트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발리카삭으로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발리카삭엔 이미 몇십 척의 투어보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 포인트입니다. 먼저 보여드린 돌조비치 산호지대보다 훨씬 수심이 깊은 곳에 거북이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확실히 돌조비치보다 거북이와의 자만추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서 프리다이빙 중수 이상이 아니라면 거북이가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며 따라다녀야 사진과 영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숨쉬고 들어가는 게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5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호흡을 하는데 지금처럼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더 자주 숨을 쉰다고 해요. 제가 관찰한 거북이는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발리카삭 산호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어린 물고기들과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이드께서 이렇게 단체 영상, 사진을 비롯해 개인별로도 영상과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돌조비치보다 확실히 시야가 더 좋네요. 그런데 돌조비치보다 파도가 세서 스노클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들과 해피타임을 보낸 뒤 큼지막한 산호가 더 잘 보존된 포인트로 다시 이동했는데요. 여기는 가이드님께서 각 잡고 수중사진을 찍어주셨는데 확실히 남편처럼 깊게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진이 더 잘 나오네요. 수영하고 먹는 라면. 수영을 마친 뒤 보트에서 먹는 라면 맛은 그냥 하룰나라입니다. 저는 라면을 마시는 수준으로 흡입했어요. 난 다 먹었어. 파도가 세서 힘들었지만 다시 하고 싶은 발리카삭 투어입니다. 예쁘다. 로컬 페이지랑 깔맞춤인데? 들어가봐 안으로. 깔맞춤이야 타월이랑. 다음은 나팔링 투어입니다. 나팔링은 정어리떼로 유명한 포인트인데요. 저렴한 입장료로 셀프 투어도 가능한데 저는 따로 날 잡고 움직이기 귀찮아서 발리카삭에 이어 나팔링 투어까지 신청했어요. 야 진짜 깊다. 어제 돌조비치 다이빙샵 가이드가 나팔링에 몇 달째 정어리가 안 보인다던데? 라고 하기도 했고
로컬 페이지 가이드도 정어리 떼 대신 잭피쉬가 있을 거라고 미리 스포를 해준 상태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이틀 전에 세부에서 이미 정어리 떼를 충분히 즐겼기에 나팔링에서 새로운 어종을 보는 게 더 기대됐습니다. 다만 11시 20분에 왔더니 발리카삭보다 파도가 심하게 쳐서 다이빙이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와, 잭피쉬가 생각보다 크네요. 세부 모알보알에서 봤던 정어리 떼는 멸치 같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뭉쳐있는 느낌이라면 잭피쉬는 훨씬 큰 생선들이 자기들끼리 회오리를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어리 대신 잭피쉬가 있는 나팔링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늦은 오전 시간임에도 나팔링은 이번에 제가 갔던 세부, 보홀 포인트 통틀어서 다이빙이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조류가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야도 보홀답지 않게 많이 뿌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나팔링은 이른 오전에 다시 오고 싶네요. 이날 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든 사진입니다. 안녕. 어디 앉을래?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2층에서 식사를 합니다. 웬만한 인스타 감성 식당 못지않은 인테리어입니다. 식사 후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가이드 두 분을 위해 로컬 페이지 투어 리뷰를 남겼는데 투어 인원 전원에게 팔찌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웬만하면 후기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엉열이. 아침에 픽업한 지 8시간 만에 드롭 서비스까지 완료하며 투어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보홀 두 번째 호텔로의 이동도 편하게 했습니다. 보홀 두 번째 호텔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숲속에 리셉션이 있다는 거. 푸바오가 생각나는 호텔. 알로나 비치 근처에 왔습니다. 환전소를 찾는 중인데 확실히 돌도 비치보단 번화한 곳이네요. 이 환전소 환율이 괜찮더라고요. 거래도 깔끔해서 추천합니다. 사는 거 같은데?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졸리비 매장을 뒤로한 채 알로나 비치를 구경하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이 정도였어. 이런 보홀 관광객들은 다 여기 있었네요. 웨이팅 있겠다. 아 그래? 알로나 비치에 대한 첫인상은 백사장 폭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백사장이 좁아서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가 많아지다 보니 번화한 걸까? 하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푸켓 빠똥비치와 비슷한 인상이라서 저는 짧게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로나 비치에 온 김에 보홀 기념품을 사고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평이 좋은 몽키트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자석을 하나씩 사는데요. 여기 예쁜 자석이 진짜 많네요. 이 중에서 나무로 만든 큰 거북이 모형을 골랐습니다. 바나나 칩도 있고 건망고도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나중에 세부시티에 있는 지하 슈퍼마켓과 비교해봤지만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캐리어택이나 키링, 지비츠, 라탄 가방까지 다양하고 예쁜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처럼 기념품 쇼핑에 시간을 오래 쓰지 않는 분들은 몽키트리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녁을 먹기 위해 라모이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다. 여기도 이미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맛집이고 제 다이빙 선생님께서도 가장 맛있었던 곳이라 추천하셨어요.
웨이팅이 있을 것 같아 5시 30분쯤 도착했는데 짧은 휴가 중 웨이팅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너무 아까우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해요. 빈 테이블이 몇 개 없네요. 무게당 금액이 달라지는 해산물 메뉴를 주문하면 이렇게 게나 새우를 밖에서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직원분과 합심해서 꼼꼼하게 새우를 골랐는데 왕새우 3마리에 925페소가 나왔네요. 안 맑아. 안 맑음. 맑은 소리가 안 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먹물 오징어인데요. 생소한 감칠맛의 오징어가 질기지 않고 딱 적당하게 조리되어 계속 손이 가는 맛입니다. 그리고 돼지 바베큐도 추천합니다. 불맛과 단짠단짠한 바베큐 양념 맛의 조화가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마지막으로 블랙페퍼 왕새우가 조리되어 나왔습니다. 이번 보홀 여행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메뉴이고 다음 보홀 여행에서도 반드시 먹을 메뉴예요. 새우살이 꽉 차 있고 매콤한 블랙페퍼 양념은 밥과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실하다 실해. 야 살 진짜 실하다. 새우 선택한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좀이야 심지어? 야 사실 하겠냐 여기서? 손가락 다쳐서 안 돼. 야 침실은 뭐야 이거? 알로나 비치 근처는 투어, 마사지, 식당 호객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막 돌조 비치에서 상경한 시골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경력직인 동생이 여행 내내 노래를 부르던 할로망고에 왔습니다. 망고 아이스크림이 대표 메뉴예요. 저는 궁극의 수박 주스를 찾겠다는 미련을 못 버리고 가게 이름에 망고가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수박 주스를 시켰어요. 네, 대세대로 여기는 망고 아이스크림이 맞습니다. 응 인심 좋다. 약간 정글 탐험 노래 나와줘야 된다. 아가떼가 나온다. 아가떼. Would you like to eat outside or inside? Outside. 메뉴가 뭐든 풍경이 다 커버해줄 조식 시간입니다. 양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조식을 먹은 뒤 동생 사진도 한창 찍어주다가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예쁜 꽃을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3명 모두 이틀 전 돌조비치에서 했던 스노클링이 너무 인상 깊어서 선 반대편에 있는 돌조비치로 다시 갔습니다. 다만 이틀 전과 같은 시간대에 스노클링을 시작했는데도 오늘은 파도가 훨씬 세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도 더 흐리고 물고기들도 이틀 전과 비교하면 다소 덜 보였습니다. 큰 물고기도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물고기밥을 풀면 물고기떼가 몰려오는 건 여전해서 보홀에서의 마지막 물놀이도 재밌게 했습니다. 이틀 전에 비해 더 깊은 곳에서 거북이를 봤지만 어쨌든 거북이까지 찍었으니 더 여한이 없네요. 동생 말로는 10년 전 보홀 여행 때에 비해 산호색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때는 핑크색 산호들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또 보홀에 온다면 그때는 바다가 어떤 모습일지 걱정 반 기대 반인 마음입니다. 진심 수영 안 할 건데 뭐. 헬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걔는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맞지. 잘하는데? 나 개연 못해. 아니 이게 아쿠아슈즈 때문에 잘 돼.
아 그래? 차이가 있어? 아쿠아푸드가 내 발보다 키는 좀 넓잖아. 라모이보다 더 맛있다면? 주식 때 거의 못 먹었더니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1위 음식점 어디야? 이번 보울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두말로안 비치 구경입니다. 확실히 알로나 가는 길에 비해서는 되게 한적하다. 시골길 같아. 두말로안 비치를 가기 위해서는 비치 앞 호텔 소유의 사유지를 지나야 해서 그런지 1인당 입장료 50페소가 있었습니다. 보울 현지 가이드들이 오셔니카 앞 풍경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셔니카를 비롯해 두말로안 비치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BBC, 사우스팜스 리조트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확실히 여러 호텔에서 심은 것 같은 야자수가 백사장을 따라 심어져 있어서 동남아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이 물씬 나는 공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사지를 받으면 천국에 온 느낌일 것 같아요. 드디어 오셔니카 리조트까지 걸어갔는데요. 확실히 다른 호텔 바에 비해 테이블도 많고 알록달록한 파라솔 때문인지 발리 비치클럽도 생각나는 외관입니다. 다양한 알코올과 논알코올 음료가 있는데 보홀에서의 마지막 외출이었기에 사실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놓고 바에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피아워라 알코올 메뉴는 50% 할인입니다. 제가 승무원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먹어봤지만 망고 쉐이크만큼은 보홀이 동남아 1티어인 것 같아요. 망고가 맛있는 나라는 많지만 보홀 망고 쉐이크는 상향 평준화가 잘 된 느낌입니다. 정말 보홀에서는 1일 1 망고 쉐이크를 해야 해요. 근데도 있어. 이번 보홀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매일 바다 수영을 했는데도 맛있는 음식과 망고 쉐이크 때문에 결국 살 것 됐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 영감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